자,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조금 어려워요.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포인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이제 뭐, 자, 일단 CPU, 우리 다른 언어에서는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거의 하질 않아요. 왜냐면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뭐 주소 이런 개념도 사실은 거의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C나 C++에서는 주소, 포인터 뭐 이런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 구조를 조금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야 되는 뭐 병렬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이제 C나 C++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하나,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잖아요. 그걸 실행을 딱 하는 순간 보통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메모리라는 것은 하드디스크가 아니고요. 그건 보조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램이에요.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이 올라와요. 그러면 CPU에서 어쨌든 연산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잠깐 작은 레지스터도 있고요. 컨트롤 유닛도 있고 CPU와 이제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CPU에서 주소 버스를 통해서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여기 이제 메모리로 접근을 하고요. 메모리와 CPU는 이제 컨트롤이나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기 불러지기도 하고 저장도 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좀 하드웨어 구조를 조금은 알아야지. 왜냐면 이 C나 C++은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주소를 저장해 놓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개념을 조금 필요로 하고요. 일단 포인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해요. 포인터는 다른 언어와 차별화된 가장 큰 특징이고 메모리의 주소를 이용해서 메모리의 내용을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포인터다. 포인터가 사용되는 경우가 이렇게 다양해요. 콜 바이 레퍼런스로 함수로부터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때, 배열 조작을 쉽게 할 때, 문자를 전달할 때, 뭐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배열 조작을 쉽게 할 때 쓰고 뭐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이 자료 구조는 이제 보통 구조체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다가 뭐 이제 포인터를 쓰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메모리를 동적 할당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놀아야 되고 주소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변수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C 언어에서는 이제 멜록,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왜냐면 C++에서는 더 쉬운 방법,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OS에 따라서 램의 용량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32비트 OS다라고 하면 윈도우 10 기준으로도 보면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X86이라고 하면 32비트 버전을 얘기합니다. 32비트 버전에서는 윈도우 10 어떤 버전의 경우에도 뭐 기업용 버전이 있고 홈 버전이 있고 프로 교육용 버전이 있고 한데 다 이제 4기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면 그 램이 4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4비트 버전, 윈도우 10 보통 64비트 버전을 깔고 있잖아요. X86이라고 하는데 64비트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제품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128기가에서 6테라까지의 어마어마한 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럴 수가 있는데 자, 램의 용량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제 램의 용량이 이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럼 가상 메모리를 잡고 뭐 이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램이 이렇게 크다고 해서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되는 스택이라는 공간은 크지가 않습니다. 뭐 1메가 정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OS에 따라서 램에 사용할 수 있는 램의 용량이 조금 다르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세한 얘기는 여기 잠깐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고요. 자, 포인터와 주소.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보면 주소가 쭉 번지라는 게 0부터 쭉 붙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sum equal 0이라고 하게 되면 이 변수를 인티저 0이니까 4바이트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초기 값으로 0이 할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썸을 가지고 계속 놀면 돼요. 썸에다 100을 넣으면 100에 들어가고 이런데, 자, 여기 이제 우리 포인터가 있으니까 C 언어에서는 이거 주소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4바이트 공간의 첫 번째 방의 주소가 튀어나옵니다. 자, 걔를 이제 저장을 하고 이럴 때는요, 주소도 사실은 뭐 숫자잖아요. 숫자. 보통 16진수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숫자이기 때문에 뭐 인티저에다 저장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포인터에다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혹은 포인터 변수에다만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 주소도 숫자지만 포인터 변수라는 곳에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럼 포인터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선언을 해야 될 텐데, 일반 변수는 이렇게 써요. 그렇지만 포인터 변수는 앞에다 별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별표는 여기다가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아무데나 사이에 아무데나 써도 돼요. 아무데나 이렇게 써도 포인터 변수, px는 다 포인터 변수고요. 이렇게 포인터 변수는 반드시 앞에 이렇게 별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죠. 이게 와야 됩니다. 일반 변수는 앞에 아무것도 없고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포인터 변수에는 뭘 저장한다고요? 주소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 자, x 일반 변수에다가 초기값으로 10을 넣어놨고요. x의 주소를 px에다 넣어놨습니다. px는 반드시 포인터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로 px를 선언을 해놨는데, 요 별표가 여기서도 선언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실행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 앞에다만 붙여줄 수 있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px는 x의 주소죠. x의 주소. 그런데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세요. 즉 x의 값인 10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표를 써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는 그냥 쓰면 주소가 나오고요. 앞에다 별표를 찌면 그 주소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이 별표를 참조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참조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산자 중에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곱하기랑 보기엔 똑같지만 이렇게 이제 곱하기는 양쪽에 두 개가 오잖아요. 이항 연산자인데 이렇게 앞에 포인터 변수 앞에 별표를 찍으면 참조 연산자라고 해서, 자, 내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다시 얘기하면 이 별표가 뭐 선언문에서 쓰이나, 여기 이제 선언문에 쓰이나 실행문에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 파란 별표는 뭐냐면 포인터를 선언하는 겁니다. 구두점이에요. 구두점.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어떤 변수의 주소만 넣을 수 있고요. px를 그냥 쓰면 주소지만 앞에 별표 px, 실행문에서 별표는 참조 연산자입니다. 참조 연산자. 영어로는 indirect value operator, dereferencing operator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표 px는 x의 방에 있는 x 변수의 주 값인 10이 나와요. 그래서 10을 y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0을 여기다 넣어라 이런 건 뭐냐면 얘가 x의 주소죠. x의 주소에 값으로 20을 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뜻이에요. 20을 x에 넣으라는 것과 20을 x의 주소에 값으로 넣어라 이거는 똑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자, 포인터 변수 우리 뭐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x는 10이고 y는 초기값이 없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얘는 가운데 놔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얘는 이렇게 어떤 변수의 주소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일단 px는 지금 주소고 별표 px는 그 주소의 값이 x의 주소의 값이니까 10이겠죠. y에 10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x를 출력해보고 x의 주소를 출력해보면 10이랑 어떤 주소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여기 x는 인티저형이니까 4바이트가 나올 때고요. 사이즈업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 px의 크기라든지, x의 주소의 크기를 체크를 해보면 4바이트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px 해보면 얘랑 똑같은 값 나오고요. 그 다음에 px 주소 자체는 또 다른 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x의 값 px 별표 px는 당연히 10이 나올 거고요. y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우리 그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할 때 여기서 x86이나 x64를 이용해서 포인터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바이트로 되어 있지만 이거 포인터 크기가 8바이트로 되고, 이렇게 이제 긴 16진수니까 두 개가 하나가 1바이트씩이죠. 두 개가 1바이트씩이니까 여기 해보면 8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옵션은요. 잠깐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x86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4바이트 포인터의 크기가 4바이트가 나오고요. 뭐 여기 이제 여기 px라고 써도 되겠죠. px 사이즈하고 px. 자, 이렇게 4바이트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86이 아니고 64비트로 이렇게 해서 포팅을 하게 되면 포인터가 이제 8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길게 주소가 이렇게 16개가 나와요.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아마 보통 이제 x86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요. 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포인터 변수는 이제 4바이트인 경우 8바이트도 있는데 4바이트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인티저 x는 10이라고 하게 되면 x라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10이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역시 4바이트인데 값이 초기 값이 없으니까 보통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포인터 변수도 일단 4바이트라고 하면 4바이트 공간이 할당이 되고, 거기에 x의 주소를 넣으라 그러면 x의 주소는 4바이트니까 4개는데요. 첫 번째 방에 이 주소가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상 x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인터 변수. 그래서 우리 포인트가 지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어떤 변수의 주소를 지시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집의 주소를, 친구의 주소를 알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친구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px는 지금 이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주소로 갔을 때 x의 값을 끄집어내올 수 있는 거죠. 자, x의 값을 끄집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포인터 변수 앞에다 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주소로 가서 값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10이 y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4바이트인데 이렇게 x 64비트로 하게 되면 8바이트가 되겠고요. x86으로 하게 되면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데브 C++은 8바이트고요. 대부분의 온라인 컴파일러는 8바이트예요. 8바이트가 되겠고, 컴파일러는 타겟을 32비트로 지정해서 빌드하면 4바이트. 이게 지금 타겟을 4바이트로 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64비트로 지정하게 되면 8바이트가 됩니다. 좀 전에 봤었죠? 포인터 변수 크기는 컴파일러의 빌드 옵션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8바이트, 4바이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lt F7을 누르면 속성창이 나오고요. 속성창에 링커로 들어가서 고급에 들어가서 대상 컴퓨터에서 여기 지금 64로 끝난 애들은 ARM 프로세서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밉스도 마찬가지고, 뒤에 64로 끝나는 것은 64비트에서 내가 64비트 CPU에서 돌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이거 만약 64를 여기서 선택을 하잖아요. 타겟 그 머신을.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얘를 선택해야 돼요. 얘를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는 32비트로 하더라도 여기서 64로 또 이렇게 컴파일 옵션에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대상 컴퓨터를 64로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대상 컴퓨터가 32면 64나 32나 어떤 거를 지정을 해도 관계없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64비트 OS에서는요, 당연히 32비트 버전의 그 프로그램도 돌아가요. 64비트로 만들면 64비트도 당연히 돌아가고요. 속도나 이런 게 이제 64비트로 하면 더 빠르겠죠.
자,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을 보면 여기 지금 포인터 변수 pi가 있고 pc가 있는데 얘는 인티저 포인터고 얘는 캐릭터 포인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둘 다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pi도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 pc도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인티저 포인터라는 것은 내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인티저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캐릭터 포인터라는 얘기는 내가 저장하고 있는 pc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 걔는 캐릭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둘 다 포인터 변수고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pi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는 거기에는 인티저 값 숫자가 있다. pc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는 거기에는 문자 캐릭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10이고요. 포인터 변수 만들고 x의 주소를 px에다 넣을 수 있지만 이 w0을 만들고 px에다가 이 x가 w0인데 요거 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x가 지금 w0인데 px는 거기 갔을 때 인티저 값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변수와 포인터 변수,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는 똑같아야지 주소가 대입이 됩니다. 이렇게 인티저면 인티저, 캐릭터, 더블 아니면 뭐 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캣 이런 식으로 같아야지 같은 자료형이 주소가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반 변수는 이렇게 초기 값을 내가 줄 수 있지만 포인터 변수는 이게 주소니까 숫자라고 해서 특정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뭐 왜냐면 이제 이런 번지들이 OS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일반적으로 초기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사이즈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다 뭐 당연히 포인터 변수는 4나 아니면 64비트 플랫폼에서는 64비트로 이제 링킹을 하게 되면 컴파일 환경을 지정하면 8바이트를 8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소의 값은 몇 바이트냐 이런 뜻이죠. pi는 인티저니까 뭐 4바이트가 되겠고 얘는 pc 캐릭터니까 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갔을 때는 캐릭터가 있다는 뜻이니까 얘는 1이 나올 거예요. 얘는 w0이니까 8바이트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 변수는 값이 항상 4나 8바이트로 같지만 별표를 붙여주게 되면 거기에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이제 캐릭터, 인티저, 더블 이렇게 해서 해놓고 쭉 세 개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다 더하기 1을 했어요. 더하기 1. PC 더하기 1, P 더하기 1 이렇게 했더니 차이를 해보면 이 PC 캐릭터 포인터형의 더하기 1은 1바이트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PI는 인티저 포인터형 변수는요 이렇게 4바이트 차이가 나요. 이게 4바이트죠. 그 다음에 W0 PD를 하나 더 해주게 되면 8바이트 차이가 납니다. 8바이트 차이가 나요. 이게 16진술에서 그래요. 뭐 체크해보세요. 8바이트일 거예요. 08이고 10이니까 8바이트죠. 그래서 같은 더하기 1인데 기본적으로 자료형에 따라서 점프하는 게 다르죠. 당연하죠. 우리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애면 그 다음 거는 1바이트 차이 날 거고 인티저가 들어가면 4바이트씩 점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같은 더하기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점프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PC나 PC 더하기를 출력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애는 그냥 출력하면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로 캐스트 연산을 했는데요. 그냥 해주세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냥 약간 캐릭터 포인터인 경우에만 주소를 출력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보이드 별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된다. 이게 보이드형 포인터인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또 여기 지금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열 방 5개를 잡으면 S0부터 S5까지, S4까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배열의 이름을 그냥 쓰잖아. S.
그러면 이 첫 번째 방의 주소가 돼요. 거기다가 더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자료만큼 점프한다 그랬죠. 실제로 인티저다 그러면 이게 절대 주소는 아닙니다. 차이를 제가 나타나게. 얘가 이제 0번지였다 그러면 4번지, 8번지 이렇게 4바이트씩 이렇게 점프를 해요. 더하기를 쭉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아까 포인터에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괄호, 얘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고, 얘는 이제 첫 번째 방의 주소인데 거기에다 별표를 하게 되면 주소의 값.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의 주소의 값. 얘랑 똑같은 거고, 세 번째 방의 주소의 값. 얘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은 뜻이 되겠고요. 이 더하기 연산자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앞뒤를 1 더하기 s나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열의 이름 더하기 i에서 그거에 별표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x방 5개 10부터 50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 x만 그냥 원래 배열은 참자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냥 배열의 주소를 쓰게 되면 이 10이 저장된 곳에 주소가 나와요. 그럼 매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30으로 끝난 애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처음에 이제 i가 0이니까 첫 번째 방의 주소가 나올 텐데 그 첫 번째 방의 주소도 역시 똑같이 그냥 배열의 이름만 썼을 때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의 값은 당연히 10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i가 0이니까 그냥 x 또 한 거니까 주소 이것도 똑같이 이게 나오겠죠. 30으로. 그 다음에 그 주소의 값 하게 되니까 지금은 여기 i가 0이니까 별표 x가 되겠네요. 역시 10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쭉 23, 24. 그리고 결국은 이 xi랑 얘는 같은 내용이란 뜻이에요. 얘는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것은 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방의 주소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x0 첫 번째 방의 값인 10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다 10이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이제 그러냐면 여기 지금 0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1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쓰죠, 보통은.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겠죠. 야, 너 언어 기본 문법도 몰라라고 할 텐데, 뭐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데, 보통은 그래요. 잘 몰라요. 이 네 개가 다 같은 뜻입니다. 다시 여기 그림을 해놨으니까 보면 되겠고, 자,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이 정적 메모리, 동적 메모리 뭐 이런 거 하려고 해서 이제 포인터를 잠깐 얘기를 했었고,